이 마을엔 단 100명만 살고 있었는데 그중 98명이 녹병이라는 이상한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움직이기조차 힘들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이 서서히 녹으로 뒤덮여가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죠. 떠돌이 벌레 전문가인 한 남자가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 이장은 14년 전에 일어난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바로 그날 고아 소녀도 목소리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녀의 몸엔 녹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아인데다 유일하게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녀는 마을에서 가장 미움받는 아이가 되어버렸죠. 소녀가 식량을 사러 갈 때마다 가게 주인은 일부러 찢어진 자루를 건네줬습니다. 곡식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소녀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다시 주워 담을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소녀를 싫어했지만 한 소년만은 달랐습니다. 소년 역시 녹병에 걸리지 않은 몇 안 되는 아이 중 하나였죠. 소녀는 소녀가 흘린 곡식을 함께 주워줬습니다. 소녀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벌레 전문가 남자가 소녀를 만났을 때 자신도 녹벌레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죠.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녀의 목소리가 녹벌레가 부르는 소리와 똑같은 주파수였던 것이었죠. 소녀가 말을 할 때마다 벌레들이 그 소리를 따라 몰려들었습니다. 계속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감염될 수 있었죠. 다행히 남자는 녹벌레를 쫓아낼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소녀는 이상한 부탁을 하나 했죠.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소녀는 수건에 뭔가를 써서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그러곤 서둘러 달아났죠. 소녀는 글을 읽지 못했기에 가게 주인이 수건을 낚아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너도 녹병에 걸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라고 적혀 있었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소녀가 병의 원인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복수하고 싶어 했죠. 소녀는 서둘러 소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벌레 전문가 남자도 나타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미 소녀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죠. 남자는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소녀는 저주받은 게 아니라고 말했죠. 그저 녹벌레를 부르는 강력한 목소리를 갖고 태어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침묵을 선택해 혼자 그 짐을 짊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소녀가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죠. 남자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소녀의 목소리가 병을 부를 수 있다면 병을 쫓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소녀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희망 때문에 사람들이 소녀를 죽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녀와 소년의 도망은 오래가지 못했죠. 소녀가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소년이 뒤따라 뛰어내렸고 크게 다쳤죠. 계곡 바닥에서 깨어난 소녀는 피를 흘리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소리를 지르면 다시 녹벌레들이 몰려올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마음은 소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과 살리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했죠. 결국 소녀는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녹벌레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두 사람을 애워쌌지만 이상하게도 소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바닷가에서 자라났고 바닷물 냄새가 녹벌레의 가장 큰 약점이었기 때문이었죠. 소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의 녹병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소녀를 탓하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맑고 밝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소년과 함께 바닷가로 이사했던 것이었죠. 그곳에서 소녀는 드디어 마음껏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말이 바닷바람에 녹아들어 사라졌고 소녀는 난생 처음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